안녕하십니까? 노후 이미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영상 단 3분만 보시면 당신의 면역력이 젊었을 때처럼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정보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 또 한 명의 환자가 제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원인은 단순한 감기였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랑하던 76세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감기쯤이야 그냥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신도 지금 나는 평생 건강했으니 면역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당신을 무덤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이 폐렴에 걸리면 10명 중 1명은 사망합니다. 감기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매년 수천 명의 노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평생 건강했는데 왜라는 의문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88세 현역 의사 지성호입니다. 60년간 수만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제 나이에도 여전히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 겨울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절대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면역세포가 매년 3에서 5% 감소하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몸은 염증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손바닥에 땀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생이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될지, 활기찬 건강한 삶이 될지가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단순히 영양제만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잘못된 정보로는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비결을 실천하시면 감염 위험이 45% 줄어들고 감기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지며 만성질환 위험도 30% 낮아집니다. 지난 1년간 저의 환자 중 이 4가지 비결을 실천한 분들은 면역력이 놀랍게 강화되어 그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냈습니다. 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고 작은 감기도 큰 병으로 이어져 결국 자녀들에게 간병 부담을 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60년 의사 경험에서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제가 치료한 수만 명의 환자 중 단 104명에게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4명 모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비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60살부터 면역세포의 수와 기능이 매년 감소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8년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조언만 따른 사람들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비결을 실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감기 발병률이 67% 낮았고 입원율은 무려 83%나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면역력을 높이는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 오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가벼운 감기였는데 폐렴으로 발전해서 2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박 할머니는 평생 건강했지만 단 한 번의 감기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평소 건강하다는 자신감만으로는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주름이 늘어가는 건 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작은 감염도 큰 질병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2-3일이면 나았던 감기가 2-3주가 되고 결국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작은 상처도 몇 주씩 아물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이 악화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모두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세포는 초기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한 감기로 시작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건 소용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80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결을 실천한 그룹은 면역세포 활성도가 32% 증가했고 염증 지표는 28%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95세의 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 없는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 의사 생활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4가지 면역력 강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 없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25%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마치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충분한 단백질 없이는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면역세포의 95%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수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모두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릭 요거트, 두유, 단백질 스무디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두부 1모, 저녁에 생선이나 고기 1토막. 이렇게만 드셔도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제 환자 중 82세 박명자 할머니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조언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나이 들면 소식하는 게 좋다고 평생 들었거든요. 하지만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팔과 다리의 힘도 느껴지게 좋아졌어요. 노년기에는 식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위산도 감소해 단백질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늘리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장내 미생물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70%의 면역세포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의학계에서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면 면역체계 전체가 망가집니다. 노년기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장내 유익균은 해로운 세균을 물리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염증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항생제 사용,
식이 변화, 만성 스트레스 등으로 장내 환경이 악화됩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요구르트, 된장, 청국장 모두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소량이라도 드세요.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하세요. 항생제는 유익균도 함께 죽여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79세 이정숙 할머니는 만성 설사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 관리를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와 과일을 먹기 시작했더니 만성 설사가 멈추고 겨울에도 감기를 안 걸리게 됐어요. 이런 간단한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장내 미생물은 항체 생성, 면역세포 활성화, 염증 조절 등 면역 기능 전반에 관여합니다. 장내 환경만 바로잡아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세포의 수와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 상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등 스트레스 요인이 많습니다.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자연살해 세포 NK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모든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10분 호흡 명상을 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내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취미 활동에 참여하세요. 노래, 그림,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시 감소시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84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져 작은 감염으로도 병원에 입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합창단에 가입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우울증이 심했는데 합창단에 가입한 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깊게 호흡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 면역력을 살린 것 같아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면역력이 30%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최고의 면역 강화제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비결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면역세포의 순환을 촉진하고 활성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적절한 강도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을 순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체온을 일시적으로 높여 바이러스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직접적으로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기본으로 하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세요.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88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시작한 후로 3년 동안 독감 한 번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간단한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너무 가벼운 운동은 효과가 적고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숨이 약간 가빠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의 황금 열쇠입니다. 이 4가지 비결은 함께 실천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면역력이 좋아지지만 4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면역력이 최대 500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들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도 유지되고 만성 질환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결들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다음 장에서 각 비결의 올바른 실천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절대 영상을 끄지 마세요. 자, 이제 이 4가지 비결을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제 6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잘못된 건강 정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 환자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생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했다가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법을 무리하게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자 박철수 할아버지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탈진으로 면역력이 더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비결을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모든 건강 습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갈 때 발부터 천천히 담그듯이 새로운 습관도 서서히 시작하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도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비결별 자세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주의할 점입니다.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리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에 조금씩 늘리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반 개에서 시작해서 점점 한 개로 늘려가는 식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함께 늘리세요.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늘릴 때 물도 충분히 마셔야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하지 마세요. 콩, 두부, 템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선택하세요. 두 번째, 장내 미생물을 관리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새로운 발효식품을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가스, 복통,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구르트 한 스푼, 김치 한 조각부터 시작하세요.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프로바이오틱스와 시간을 분리해서 드세요. 항생제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발효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발효식품을 선택하세요. 식이섬유는 천천히 늘리세요. 갑자기 많은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면 가스와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섬유질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0억 CFU 이상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명상이 처음이라면 3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20분, 30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호흡 명상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 호흡 패턴을 더 부드럽게 조절하세요. 억지로 길게 참으려 하지 마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명상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면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취미 활동은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활동을 선택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때 부담스러운 만남은 줄이세요. 정말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운동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운동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관절을 풀어주세요. 운동 중에 통증을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아픈 만큼 효과 있다는 말은 노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 강도를 결정하세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수중 운동이나 앉아서 하는 운동을 고려하세요.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노년기에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난 60년간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노년기 운동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잠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건강 습관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노년기 건강관리의 황금 법칙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가 됩니다. 운동 전에 한 컵, 운동 중에 한 컵, 운동 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방법이 안전한지, 어떤 강도로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부작용도 알아두세요. 어떤 약은 식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약은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비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으로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영상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 정보는 잘 활용하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면역력을 키우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호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8개월 실천했더니 10년 동안 매년 걸렸던 폐렴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은 8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만성 폐질환으로 매년 겨울이면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비결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박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산소통 없이는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폐를 살피니 수년간의 감염으로 폐 조직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4가지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셨습니다. 8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산소통 없이 집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 기능 검사에서도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79세 김미영 할머니입니다. 4가지 비결을 실천하기 전에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어요. 이제는 상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면역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김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늘 걱정이었는데 4가지 비결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상처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고 혈당 조절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몇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시작한 후 놀랍게도 상처가 3주 만에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게 되었어요.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제 환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인 분은 91세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큰 수술 후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요양원에 모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가지 비결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면역력이 놀랍게 회복되어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연이은 감염으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4가지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하루에 5분도 운동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퇴원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며 주 3회 노인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70대라고 생각해요. 91세라고 하면 모두가 놀라죠. 이 비결들이 제 인생의 10년은 더 젊음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평범한 노인분들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일찍 면역력을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 관리를 일찍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하며 방심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면역력 강화 비결과 그 효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하는 등 일상 속에 건강 습관을 넣으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일기를 쓰세요. 달력에 매일 실천한 비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하게 됩니다. 셋째, 건강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넷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한 가지 비결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4가지를 모두 하겠다고 욕심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했다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저는 88세 현역 의사로 매일 아침 이 4가지 비결을 실천합니다. 덕분에 아직도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볼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스스로 생활하며 가족들에게 웃음과 지혜를 나누는 모습인가요? 지금 선택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5분, 한 가지 비결부터 시작하세요. 단백질을 조금 더 먹는 것이든, 장내 미생물을 위한 요구르트 한 스푼이든, 5분 명상이든, 5분 걷기든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비결을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